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1대 총선 격전지 목포 민심을 탐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목포 지역구는 소위 정치구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과 민주당 김원희 후보 그리고 정의당 윤소아 의원 간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여의도 정가 퇴출이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는 박지원 의원은 과연 정치구단의 실력을 발휘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?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목포 민심 점검하겠습니다. 이 국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목포 하면은 호남에서는 광주와 함께 뭐 호남 정치 양대 산맥이라 그럴까요? 네네. 이런 지역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아니, 사실. 도청도 거가 있어요. 그렇죠. 목포가 그 옛날에는 이 전라도를 통틀어서 가장 큰 도시였잖아요. 그렇죠. 거기서 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렇죠. 일제시대에 그래서 모든 돈이 군산하고 목포. 그래서 모든 돈이 다 그 목포로 온다. 돈과 사람이 다 목포다. 뭐 이렇게 얘기됐는데 아마도 목포가 그렇게 된 건 또 김대중 대통령 때문이 아닐까.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정치적 고향? 그렇죠. 중심? 텃밭. 예, 그렇지. 예, 신앙이지만 어찌됐든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또 이렇게 이 시작을 하시고 또 거기에 엄청난 또 지원, 그 목포 시민들의 어떤 그 지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지면서 호남 정치라는 말이 만약에 쓰일 수 있다면 호남 정치의 1번지. 가 사실은 또 목포가 목포와 강주. 물론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제와 부산 네, 이렇게 된 거로 똑같죠. 예, 부산이 광주 같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거제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목포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. 네. 그 이후에도 소위 동교동 과신들이 줄줄이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,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목포 그러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안 나가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의 분신이 나간다. 뭐 거의 그렇게 지금 분신이 안 나고 집행이만 꽂아놔도 당선이 됩니다. 아니, 예전에는. 예, 당선되신 분들을 보면 거의 분신이라고 그렇죠. 표현되는 권노갑 의원이 13대 때 평민당으로 나오셨는데 자그마치 84%로 되셨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 때 14대도 역시 이번엔 민주당으로 권노갑 의원이 나왔는데 82%. 15대 때 이제 바뀌죠. 하나 아들 김홍일 의원이 아니 나와서. 15대는 하나갑시 아닙니까? 그게 목포 신안 갑과 을로 나뉘더라고요. 그랬군요. 요때만 그래서 갑에는 김홍일 의원이 나와서 81%로 당선이 되고 목포 신안 을로 하나갑 의원이 나와서 84%가 당선이 됩니다.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권노갑, 김홍일, 하나갑. 그럼 완전히 진짜 동교동을 상징하는 그런 분들이 나왔죠. 그리고 최근에는 연 3선을 박지원 의원이 뭐 DJ의 가시는 아니지만 그렇죠. DJ의 적장자 뭐 그 DJ의 어떤 그 상속권을 쥔 사람이 박지원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가신들을 다 제쳐버리고 그렇죠.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. 예. 교수님의 상속권이라는 표현이 아주 들어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동교동의 가신들로 봤을 때는 갑자기 미국에서 뭐 하던 사람이 와갖고 저렇게 총애를 받나 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전두환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비슷하게 가 있었지 않습니까? 정치적 주방을. 그때 뉴욕 한인회장을 박지원 씨가 합니다. 거기서 가발장소도 오고 옷장소도 하고 돈이 많았어요. 그때 돈을 대준 거예요. 투자를 한 겁니다. 그래가지고 14대 때 비례대표를 얻지 않습니까? 들어와서. 지금의 4선 중에 하나가 딱 그 그때 비례죠.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청와대 들어가서 홍보수석, 뭐 정무수석, 정책기획수석, 비서실장까지 하고 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하고 나서 지금 18, 19, 20대. 근데 당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당선되는 당이 다 달라요. 18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왔고요. 그 다음에 19대 때 민주통합당, 20대 때 국민의당 이렇게 됐네요. 이번에는 민생당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다 다르네요. 또. 네 개가 다. 무소속은 그 당시 떨어졌습니다. 정영식 후보한테 떨어졌죠. 민주통합당, 통합민주당으로. 그러니까
사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18, 19대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로 나오긴 했지만 뭐 무소속이긴 하지만 다시 입당을 했으니까 20대부터 지금 국민의당, 뭐 민생당 해서 민주통합당,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과 이제 좀 결별을 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민주당 또는 뭐 청와대에 구애를 하죠. 그러니까 계속 문비어천가, 문생큐를 부르짖었지 않습니까?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도 뭐 민주당 또 대통령 뭐 얘기만 나오면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하고 특히 지난번 그 욕먹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허다못해 조국 부인 정경심까지 옹호하다가 대검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정치 내가 9단이면 그 사람은 검사하고 10단입니다. 10단 이렇게 올려주었어요. 아니 근데 그 이유를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생각은 한 번 찍히면 끝나는 게 친문들이다. 지금까지 그 공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이종걸 의원 한번 되돌려 보면 이종걸 의원이 최근에 이 얘기를 했어요. 당신 친문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종걸 의원이 그래도 나는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때 8시간인가를 필리버스터를 해서 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. 친문들로부터.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내대표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모셨는데 사실 모셨다기보다 흔들었잖아요. 그러니까 막 대놓고 막 대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난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. 그러므로 이제 친문이 나를 공격 안 하겠다. 공격 안 하긴 무슨 공천이 떨어졌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지금 박지원 의원의 원죄는 국민의당으로 탈당한 거. 그때 탈당을 해버렸죠. 그때 탈당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이 배경이 됐다. 다 또 끌고 나갔잖아요. 끌고 나간 호남 사람들. 그 중심이다. 박지원이 중심이 돼서 나간 거 아니냐. 친문은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어. 딱 이거죠. 한번 이정걸 보세요. 지난번 서초 집회에도 가서 연설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때를 씻으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되잖아요. 팽이에요, 팽. 한번 팽하면은 이거 이념 사상 검증에서 끝나면은 그걸로 끝이에요. 다시 돌아오는 거 없어요. 그렇죠. 박지원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 사람 또 배신하면 어떻게?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닙니까? 친문한테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. 근데 지금 손혜원 의원하고 지금 무소속 열린민주당 아주 만드는데 가장 주도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? 네네.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완전히 등이 갈려갖고 손혜원 의원이 선거에 민주당 내가 가서 지원해갖고 어떻게든 80 노인이 돼서 국회의원 오는 것은 막겠다. 또 이렇게 당시에 호언장담했잖아요. 당시에.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목포를 박제 도시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뻔뻔스럽게 무슨 공천을 거기에 이제 출마를 해서 하다니 말도 안 돼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일관성 있네요. 그때 뭐 호언장담하더니 지금도 뭐 어쨌든 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 아주 날선 발언들이 있고 있습니다. 거기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전에 목포시장 하던 박홍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박지원의 아주 핵심 참모예요. 자기가 다 그 시장 만들었었는데 윤동원 그 국정원장 시절에 비서관을 했더라고요, 그 사람이. 그래가지고 이번에 손혜원이가 그 사람을 쏙 빼와가지고 열린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리고 박홍률 전 시장은 난 이제 정치에는 관계없고 중립이다 했는데 왜 그러냐? 손혜원이가 그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무슨 토지 계획인가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? 그것에 대해서 이 박 전 시장이 이거 이미 그때 공개된 문서고 비밀 문서가 아니다 해갖고 손혜원을 그때 결정적으로 도와줘 버린 거예요. 그때가 인연이 돼서 그런지 어쨌든 박지원 의원으로서는 지금 자기의 핵심 참모를 쏙 빼가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서울에 앉아가지고 아주 박지원 의원을
죽여놓는 거죠. 한마디로 말하면. 그러니까 중립이라는 뒤통수를 딱 치고 있다니까요. 중립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. 그러니까 원래 시장을 했으면 또 조직도 있잖아요. 그럼 자기 조직이 있고. 그 목포 시장을 그 시장은 하기 또 위해서. 국회의원이 공천 주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 조직들을 어쨌든 움직이지 않겠다. 지금도 어쨌든 전 시장이긴 하지만 중립이라는 거는 난 안 도와주겠다 그 얘기죠. 그러니까 나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이 안 움직이게 만들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. 그러니까 서울에 앉아가지고 손혜원이가 박지원 뒤통수를 지금 까고 있다니까요. 그게 간단치 않아요. 여자들이 뭐 한을 품으면 무슨 얘기가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또 뭐 여성 네네. 폄하 발언이 되니까. 근데 지금 민주당으로 나온 김원희 후보 네.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? 인지도가 조금 다른 후보들, 그러니까 3파전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네. 박지원 민생당 의원, 그 다음에 네. 윤소하, 네. 그 정의당 저 대표, 그 다음에 원내대표죠, 그 다음에 김원희. 네.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이라고 표현되는데 원래는 이분이 저기로 시작했더라고요. 보니까 김금태 의원 아시죠? 예.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의 그런 어떤 의원들을 많이 보좌를 했어요. 또 DJ 시절에 청와대에서 뭐 행정관도 하고 그랬던데요. 네네네. 무슨 자료를 보니까 행정 쪽으로 시작을 한 분이긴 하지만 이제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함께 또 일도 해봤고, 그러니까 정치를 그쪽으로 계속 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이 이제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의 고민이 딱 그거더라고요.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마지막 직함이 서울시 부시장인데 정무부 시장. 이 점퍼에 전 서울시 정부시장 딱 써놨더니 저 박원순 사람이 여기 목포에 와서 뭐 하는 거야? 이렇게 되니까 DJ 청와대 행정관 서는 게 100번 낫죠. 예,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만큼 뭐랄까 좀 인지도가 낮은 게 지금 한계죠. 그래도 박지원 의원하고 차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. 목포의 봄날, 뉴 목포, 뉴 DJ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박지원의 올드 이미지하고 딱 차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어차피 윤소아나 박지원에 비해서는 자기가 정치 신인이니까 네. 새롭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대 교차라는 말을 안 쓰고 역할 교차라고 그러더라고요. 또 세대 교체는 또 박지원을 너무 또 이렇게 비하하는 걸로 역효과가 날까봐 뭐 역할 교체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윤소아 의원도 지금 정의당 원내대표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그 민주화 투쟁이랄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런 투쟁들을 하고 여러 차례 투옥도 되고 그랬어요. 또 지역에서도 18, 19대에도 잇따라 떨어졌습니다. 그래갖고 20대에는 이제 비례로 들어온 것이죠.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죠. 지역 어떻게 운동권이랄까 전국적인 운동권이라기보다는 목포 또 전남 지역에서 운동권으로 이렇게 알아줘. 목포 대학을 나왔는데. 네. 그러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목포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목포에 뿌리가 있다라고 일단 여겨지고 또 일관성 있는 행동. 예를 들어서 딴 지역으로 막 뭐 왔다 갔다 안 하고 18, 19대에 유의미하게 어쨌든 왜 패배를 하더라도 유의미한 패배와 무의미한 패배가 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근데 18대 때는 5% 내외. 죄송합니다. 근데 19대 때는 16.3%니까 그때는 아마 지금 정의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인가 그 해산된 그 이름으로 나왔을 그 이름 거예요. 나왔습니다. 그래서 민노당의 후신이라고는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3배 정도를 얻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 지역 일꾼 뭐 이런 지역 일꾼론 지역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패배하더라도 저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여기에 사실 또 플러스 장점이 또 있지 않느냐 뭐 보였습니다. 근데 그 윤소아 의원은 난 뭐 개인적으로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청문회라든가 또 국회에서 그 활동하는 거 보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야물지다거나 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. 저 만만치 않네. 야물지네.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도 해봤는데 그래요? 인터뷰를 해봤는데 윤소아 그러면 사실 굉장히 강성 이미지가 강해요. 원내대표도 하고 원내대표 하다 보니까 논평도 뭐 자주 해야 되고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자기 평을 해야 되고 근데
실제로는 조금 여리더라고요. 그 뭐 이렇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 심성이 곱다 그럴까요?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의외로 뭐 이렇게 강성 투사 이미지에 덧붙여서서 본인의 어떤 심성 자체는 뭐랄까요, 또 이제 그 운동권에 비해서 운동권이라는 이미지 이외에 좀 감수성이 있는 분,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사실 예전에 민노당 대표도 오래 했던 권영길 씨라든가 또 노회찬 의원, 지금의 심상정 의원 네. 이런 분들도 강성 이미지보다는 그 만나보면 상당히 마음이 편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. 아니 권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예. 뭐 교수님께서 함께 또 그 뭐 기자 옛날에 생활 또 기자 생활도 했고 하셨던 분이니까 같이 더 잘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런 적도 예,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아주 가깝죠. 또 언론인사 투쟁도 함께 하시고 또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다른 얘기로 흘러가지만 첼리스트 아닙니까? 예.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신 분이고 뭐 그게 떠오르네요. 어쨌든 지금 거기는 민주당이 뭐 꼭 목포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 당 지지율들이 민주당이 아주 높지요. 아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20대, 그러니까 19대 대통령 선거 때 사실 국민의당이 선전을 했죠. 또 20대 때 총선 내서 국민의당이 선전하고 했던 이유가 그게 20대 말씀입니다. 좀 대선 말고 19대 대선 말고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렇게 약진한 이유가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이 청와대 시절에 이 호남을 홀대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이 나서서 경남 인맥만 챙기고 홀대했다.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사실 민주당 지지율이 그때 좀 많이 그래서 전부 국민당으로 네, 국민당. 지지가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. 돌아섰고. 안철수 지지로 가버린 거예요. 예.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호남 우대, 그 인맥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장관 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호남 우대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지역에서는 광주 제1고 우대라고 합니다. 대부분 제1고 사람들만 이렇게 발탁해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아마 60~70%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. 그 지역 전체가 그런 것 같죠? 평균 그렇죠. 목포도 한 62% 내외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높아졌어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호남이 받쳐줘 갖고 50%늘 가까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호남이 빠지면은 쏙 떨어지죠. 20%대 30%대 떨어져 버리죠. 30%대로는 아마 떨어질 겁니다.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이 상황들 예를 들어 조국 사태 때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뭐 그런 그 고비들이 있는데 그 데드크로스 되고 그 고비에서도 호남 지지율만큼은 80% 이상 뭐 계속 그걸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사실 지금 세 사람 윤석열 후보까지 이제 세 후보를 놓고 봤을 때 각각 단점이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당이라는 한계, 그다음에 김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한계, 그렇죠. 윤소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, 정의당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. 정의당에 하면 이런 각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사실 초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보면은 김원희 후보가 사실은 두 현역 의원에 비해서는 인지도라든가 캐리어 면에서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높게 나오고 있죠. 네, 마지막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목포일보에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. 김원희 후보가 41.6%, 그 다음에 박지원 후보가 26%, 윤소아 후보가 17.3%로 김원희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. 뭐 이런 결과가. 오차 범위를 벗어났어요. 그 이전에 보면은 비슷비슷 박지원하고 김원희가 양강이던데 지금은 박지원 의원이 더 좀 벌어지는 그런 추세예요. 어쨌든 2강 1중인가요? 2강 1중 정도로 보여지고요.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
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. 예. 지금 그 민주당 계열 후보들이 많이 앞서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제가 보기엔 코로나19의 또 영향이 아닌가. 코로나19가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건 국난이고 국난을 극복하려면 어쨌든 중앙에서 힘을 좀 가져야 된다. 이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고르게 지금 퍼져 있는 게 아니냐. 안정이고 심리가 네. 아무래도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돌아가거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 지금. 야당의 존재감이 없다. 어쩔 수 없죠.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면 접촉도 안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어쨌든 박지원 의원 차타가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꼼수 구단이 아니냐, 또 감초 구단 아니냐, 뭐 낄 때 안 낄 때 전부 코멘트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? 이분이 과연 정치 인생의 아주 최대 위기를 맞은 것 같은데 과연 살아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? 지켜보도록 하시죠.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